하겠습니다. 자, 이제 290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규모 건설 비율론이에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체크만 하십시오. 상세하게 볼 사안입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이 탄생될 때 주택의 평수를 좀 제한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아니고 몇 개 사업만 딱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몇 가지만 다 제가 판사능만 다 보십시오. 일단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주거 개선 사업, 산동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에 주택의 규모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할 때도 제한합니다. 재개발 사업도 제한하고요. 주택 재건축 또 제한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까지 세 개 사업만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딴 사업은 제한상이 일단은 원칙은 없습니다. 재건축할 때만 제한한다. 평수를 제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 규모와 또요. 임대주택 건설 규모로 또 통제를 합니다. 해서 첫 번째입니다. 산동네 사업이죠. 이 사업은요. 85 이하 주택 비율을 90%까지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그냥 딱 상세한 내용 말고 90%만 딱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30%까지 하게 할 수가 있다. 해서 93입니다. 93.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편에 갈로 2번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85 이하 주택을요, 보시면 80%까지 건설되게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고요. 그것도 밑에 임대주택 보시면 임대는요, 15%까지 비율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또 밑에 보시면 다시, 방금 3번에 있죠? 60%까지 이렇게 탄생되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빼십시오.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주십시오. 조항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나누어서요, 9, 3, 8, 1, 5, 6. 그래서 85 이하 주택과 임대 비율이 이렇게 통제받습니다. 93815 이렇게만 딱 외워주시고 딴 거는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그 밑에 제일 밑에 4번 때 가보세요. 4번에 가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 작은 사업이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보세요. 이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수입니다. 동전에 있던 그 주택수 이상으로 건설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딱 나옵니다. 나오고 또요. 주택 건축을 위해서 보시면 해당 그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요, 한 동짜리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요, 15층까지 건축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요 규모가 작은 사업일 때, 기존 주택수 이상을 나오게 하면서, 또 제2종 일반 주거라면 15층까지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까지 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한 장 탁 넘어가시면 이런 말 딱 보이네요.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정비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요. 용적률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요. 법에 있는 상한선이죠. 우리가 저기 100, 150, 250, 300, 500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편이 이제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고 조금 엄밀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도 빨리 사업을 안 하죠. 그럼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 나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사항인데 근래 옆편에 놓으시면 잘 뜹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구역을 없애버린다.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시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해제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건요 구역 지정하듯이 해가지고 해당 시장 군수가 어떠할 때에는요 해제를 요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입니다. 또요 직접 구역 지정하는 바로 대도시 시장은요 직접 해제를 또 합니다. 하는데 이때 보시면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응해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요 요청을 통해서 해제를 하긴 하지만 해제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반드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서 보시면 그 문장인데 자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박스도 많습니다. 복잡해도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을 보시면 예정구역별로 해서 개략적인 사업의 추진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이 도래했습니다. 도래했다 했는데 3년 요 시기가 나는데 3년 이상이 되어도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요 예정 장소도 해제를 하여야 한다. 예정 장소에서 수립 시기가 3년 이상 되어도 신청 못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게 1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주택 재개발사업과 요 또 도시 항정, 여기 주택 재건축, 요 두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중심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자, 요 장소에서 이제 보십니다. 장소에서 보니까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딱 했습니다. 딱 했는데, 이때부터 또 요 조합 나면 항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합니다. 먼저요. 요것을 구성을 먼저 하는데, 요 구성성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을 못하고 있네요. 자, 구역 지정 보시는데 2년 되어도 구역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하면 이제 구역을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 장소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시 또 2년 안에 뭘 하느냐, 이제 정책적인 조합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때도 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조합의 인가가 딱 되었다. 인가된 이 조합이 다시 3년 안에 이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정비 사업의 시행 인가가 필요한데 요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구역을 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자, 어떤 경우에 보시면요, 추진이 구성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구역 지정하면 바로 3년 안에 바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 인가 필요한데 요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때 구역을 깬다 해서 요 기역 이연 띠가 열립니다. 잘 보세요. 추진위가 딱 보죠. 추진위가 딱 보이면요, 항상 앞뒤 자리 뭐 나옵니까? 추진위가 딱 보이면 앞뒤 2년이 딱 보입니다. 또요, 추진위가 없다. 또 이 말이 안 보여. 이 말이 안 보이면 조합만 딱 보이죠. 조합만 딱 보입니다. 보이면요, 앞뒤 자리에 3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보이면 2년, 조합만 보이면 3년에 무엇을 못하면 해지한다. 추진위가 보이면 2년, 조합만 딱 보이면 3년에 무엇을 못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바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도 보세요. 3번에. 자,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에서 하는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어요. 자, 이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가능하고, 이 사업은요,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조합이 원칙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시행하는 이 경우는요, 구역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이때부터 5년 되어도 정비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 신청은 언제든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첫 번째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조합을 설립하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보시면 구역을 지정을 딱 했는데 2년 되어도 역시도 추진위 구성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요, 준위가 구성 딱 되었다 할 때 다시 3년 되어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제한다 해서 어째도 추진위가 보이면 2년, 조합만 보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제를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제를 반드시 하는 경우입니다. 자, 또요, 4번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시죠. 네 번째입니다. 추진위 구성이 딱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 등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인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깨어지죠. 깨어지면 구역도 깨어진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셔서 한 파트를 딱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른편 가시면요, 2번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서 3번은 딱 보세요. 3번은 딱 보시면 1번 다 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1번 박스에서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도 3번 보시면요, 자, 다음 박스 안에 1번, 2번에 해당될 때는 또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상이 딱 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두 가지가 등장을 딱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말입니다. 30%가 우리가 연장, 토지 등 소유자 또는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면 조합, 원들입니다. 원들이 30% 이상이 요 2년, 3년 등을 연장해 주기를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또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등장을 딱 합니다. 또 2년 딱 보세요. 2년 보시면요, 이런 보이죠? 자, 이 해당 추진사항을 보아서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지면 해제를 또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 30%가 원하거나 또 필요할 때는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업무적 사항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이 말도 신설되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세요. 오른편에 2번입니다. 자, 2번 사항이 또 중요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건 딱 지우겠습니다. 딱 지우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해제사겠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 도시사, 대도시 시장은요, 어떠할 때는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합니다. 추진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요. 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지면요, 해제를 할 수 있다. 나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될 때도 해제를 할 수 있다. 딱 나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3, 4번이 중요합니다. 3번 딱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주민들 30%가 우리 싫다 이렇게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자, 산동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장소입니다. 근데 구역 지정은 딱 했는데 10년이 딱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동네입니다. 보세요. 자, 그것도요, 사업 시행 방식이 뭐냐.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스스로입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스스로 주관 개선 사업하는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일 때, 3분의 2 이상이 해제 주기를 요청할 때, 이럴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 딱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해제되어지면 종전토지로 환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효과입니다. 자, 일단 종전토지로 환은 되어진다. 라는 말 나옵니다. 큰 어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근데 이 사업을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철거 안 합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 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깨지만 철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 또 하나 꼭 나올 거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파트는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295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총칙적인 사항은 다 끝이 났고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비 사업의 재개발 사업의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 보시면 이 정비 사업은 준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정비 사업만을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은 국토장관이 기본 방침을 세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침에 근거해서 건물만은 특별시, 공영시, 시 단위에서 정비를 위한 예정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두고 이 기본 계획 속에 보면 정비 예정 장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 장소에서 할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해당 시군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수립한 계획은 입안인데 결정 신청을 위해서 결정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지정 신청을 한다. 이것이 바로 결정 단계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딱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의 착수로 넘어옵니다. 착수 단계 넘어온다. 그래서 사업의 착수, 이건 준비 단계고 착수로 넘어옵니다. 사업의 시행으로 넘어옵니다. 자, 시행인데 이게 딱 나면요,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사업의 시행 방법이 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요, 시행자들이 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 시행자 중에서 보시면 바로 정비사업 조합이 나옵니다. 이 조합에 되는 것을 되는 과정과 조합의 어떤 성격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조합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법이 딱 나오네요. 요 방법도 법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그 후문대로 다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동예죠.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파트촌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규모 작은 사업이죠. 소규모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박스 딱 보세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앙형 개선 사업은요, 산동네죠. 아주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시행자들이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택은요, 스스로 개량케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획득할 수가 있다랍니다. 주민한테 자유권을 준다. 알아서 집을 뜯어 고치든 알아서 하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일태를 다 매수하고 안 팔면 수용한다.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준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입니다. 땅을 바꿔준다. 환지 방식이라는 것도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세 번째.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다가 또 딱 나옵니다. 또 이거 섞어서 한다 해서 다섯 번째. 혼용 방식까지 해서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세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또는요, 환지 방식도 할 수가 있게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도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환지 방식이 또 없습니다. 없다. 특히 있습니다. 또 보세요. 도시학인 정비사업도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인데 또 환지 방식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5번에 보시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보세요. 중앙인 관리 사업은 말이 관리인데 불구하고도 이런 관리 처분 방식이 없어요. 이건 철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스스로 개량해서 다시 짓든지 또요. 어떤 좀 정비하든지 또는요. 그냥 놓아둔다. 보존하든지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위에 이쪽은요, 스스로 개량 방식밖에 없는데, 이쪽은요, 개량하든지, 주변든지, 보존, 남겨둔지, 그건 저한테 맡깁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사업도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관리가 다 나오죠. 그런데 중앙인 관리 사업은 말이 관리가 있는데 관리 방식이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요,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보시면 대부분 다 주택으로 건설 공급이란 말 잘 나옵니다. 다 주택입니다. 그런데 도시적인 정비사업은요, 상업적입니다. 이건 건축물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학인 정비사업은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주시고, 이렇게 또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이 두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또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단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니까 이제 사회 시행자 나오네요. 시행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자, 이 사업의 시행자도 쫙 나옵니다. 시행자도 법에 다 정해져 있다. 또 그것이 특징이 됩니다. 시행별, 사업별로 해서 다 시행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동네 사업이죠. 중앙 개선 사업의 시행자 누구냐 하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중앙 개선 사업과 관리 사업은요. 이 사업은 아주 철가지 않고 이쪽은 아주 못 사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해줍니다. 해서 보시면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 시행하든지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시행자 징에서 시행토록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5분 사업입니다. 주행관리사업도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든지 또는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 징에서 시행토록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들 마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사업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산동네랄지라도요. 그들 주민이 원하는지 주민 동의받고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또요. 여러분, 우리 세입자 동의는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안 구하는데 산동네 세입자들 갈 곳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산동네는요. 세입자 그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도 각기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아주 긴급할 때는요. 긴급한 해결할 때는 요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요 세입자의 동의마저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자,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여러분들 저 시행 방식 중에서 1, 2, 3, 4, 5번 있죠. 수용 방식, 수용하는 바로 뺏는 방식, 수용 방식만 동의가 합니다.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법은요.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또요. 두 번째는요. 보시면 자, 세입자 수가 사람 수입니다. 세입자의 수가 토지 등 소유자 요 수보다 2분의 1 이하일 때는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입니다. 요 갈 곳이 살집이 문제니까 해당 시군구 지역 안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랍니다. 근데 요 판단은요, 해당 시군구 한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많구나라고 판단되어지면 동의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뭐 복잡하지만 이것은 왼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꼭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이제 기타 사업들 나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나가죠. 자, 기타 사업들입니다. 요 사업 말고 기타 사업들은요, 이제 주민들이 도시개발 조합,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사업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도시항, 조합이라면 적어도 그 조합원 수가 최소한 5명입니다. 5명. 왜냐면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3명 이상, 또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최소한 5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4명이다. 그럼 조합이 설립이 안 됩니다. 또 상업적은요, 상가 빌딩은 몇 채가 낡은 것이 있는데 상가 세입자는 많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몇 명 안 돼.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도시항장 정비 사업일 때, 4번 사업일 때 안에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가능한 경우도 유일하게 나옵니다. 딴 거 다 시에서 하든지 조합들이 하는데, 근데 도착한 정비사업은요, 토지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조합 중심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합원들의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 이들의 과반수, 또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공동시행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와 공동시행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요때 공동시행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요. 자, 관청에서 나옵니다.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붙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행할 때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이들 말고 건설회사,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과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 재건축사업, 이 사업은요,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까지입니다. 신탁회사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도 건설회사, 등록사업자, 신탁감정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요,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주택. 이 사업은 보시면 역시 건설회사, 등록사업자, 신탁회사까지만 함께 할 수 있지 감정은 또 되지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시장 군수가 사업한다. 원칙인데 주택공사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보시면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딱 주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른편 밑에 보시면 또 예외 나옵니다. 자, 요 세 사업입니다. 자,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요 세 사업일 때는요, 조합이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조합이라는 이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때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는요, 시장 분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요,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자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요 경우가 좀 복잡한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세 사업을 할지라도요. 그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저번 시험에 요것이 나왔습니다. 나와도요,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저번 시험에 보시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장일 때도 예외적으로 다음 밑에 박스에 해당될 때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쭉 나와 있죠. 답은요, 보시면요, 티것이 답이었습니다. 티것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탁 넘어가시니까 시엇이 바로 시엇이 답이었습니다. 시엇 보시면요, 당해 구역 안에 국공유시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반 이상이 되는데 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에서 하기를 원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도 직접 할 수가 있다. 시엇에 있는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장 오시면요, 디가 보시면 추진위가 구성 승인을 얻었는데 3년 되어도 조합 설립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추진위가 3년 되어도 설립인가 신청 안 하죠. 그러면 이미 2년 되는 시점에 뭡니까? 2년 시점에 이미 해제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3년 되어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다. 연기되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연기가 되었을 때 3년 되어 신청하지 못할 때, 이때 보시면요, 조합원들이 할 마음이 없구나 해가지고 시공한테 사업 시행권을 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여러분들이 시험만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밑에 3번입니다. 3번 298페이지입니다. 주행관리사업과 우리 가로주택 사업일 때 사업 시행자가 딱 나와 있죠. 특히 보시면요, 주행관리 사업일 때는 시에서 사업해 주는데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 소유자 가반수에 동의가 얻는다라는 또 특징도 하나 있다. 난 또 하나 그 부분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상세히 볼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혹시나 아까 제가 빠졌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이 사업은요, 여기 있는 요 기본 방침, 기본 계획, 계획 수익 구역 지정,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규모 작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저 정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도 아까 구역의 요건만 갖추면 바로 하게 해준다. 하니까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때 받아먹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저는 사업의 대행 나오죠, 대행. 요 세 가지 사업이라 할지라도 보시면 사업을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업 시행을 뺏어가는, 아까 금방 보신 그런 경우 말고도 내부적으로 주합이 위탁해가지고요, 앞에 이름만 시장을 딱 내세우고 뒤에서 주합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행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대행자, 시장 군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대행을 맡긴 자 있죠. 원래 대행자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요, 시행자 주합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 보시면 자, 정비사업을 대신케 할 때 보시면요, 방갈로 2번을 딱 보세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 대행자는요, 그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 즉 대행자 시장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시행자인 바로 주합의 계산으로 주합의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라는 말, 이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당연히 대행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압류해서 비용 청구합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장 나있죠. 다음 장에 대행자의 권리 가지고 보수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업 대행을 해주면 비용을 청구하는데 안 낸다 할 때 보시면 압류해서 바로 대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의 괄호 3번, 이것도 치면 참 잘 뜹니다. 시공자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합이 사업하지만 그 아파트의 명칭이 뭐 GS건설, 그다음에 뭔가 대우건설, 또요 삼성건설, 아파트 명칭이 딱 붙죠. 명칭이 뭐냐? 시공회사의 명칭입니다. 또요 시공사도요, 보시면 이 아파트 건설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조합에 뒤에서 조합을 다 지휘, 감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은요, 허수아비고요, 이 뒤에 시공회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우나 삼성 등의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요들이 참 보면 사업을 시행을 또 아주 많이 주도합니다. 하면서 아주 많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요 아파트 명칭에 보는 요 시공자 선정을 또 잘 해야 된다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선정하느냐? 요것도 아주 중요한 상위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들, 여기 쫙 있죠? 조합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합하는 사업들은요, 자, 지금 선정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난입니다. 요 설립되고 난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어떤 단체일 때에는요, 자, 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되 그들 정관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이게 딱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우리 도시환경정비사, 요 4번 사업 보시면요,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단독씩 할 수 있어. 이것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요들이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이 아니면요, 정관이 없으니까 그들 간의 약속 정서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두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시장 군수가 등이 사업을 할 때는요, 이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란 이 사실을요, 발표 고시를 딱 합니다. 그러면 요 고시하고 난 이유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딱 했다 하면요, 요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근데 시에서 한다 할지라도요, 주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말입니다. 주민대표회라든지 또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한 회사에 있으면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해두세요.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이제 주택의 안전진단 나오죠. 이 안전진단편부터 또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